네, 오늘 수업은 두 개의 교재를 제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책 모두 그 4학년 내내 R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좀 찾아보기 좋은 그런 책이고, 특히 이제 요 책이 그래요. 요게 이제 R에서 어떤 문법을 모르겠다 하면은 이름도 벌써 쿡북이죠. 그래서 어떤 이제 내가 급하게 이런 코드가 필요한데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요 책으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아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고 뭐 여기에 뭐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쭉 정리되어 있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, 그쵸? 등등등등. 그 R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요 책을 많이 찾아보시면 되고, 요거는 이제 그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봐도 좋은 책이긴 한데, 여 밑에 있는 책은 그 R을 좀 더 그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이게 중간중간 찾아보기보다 한 뭐 5일, 6일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은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책이에요. 요 책은 그리고 입문서적이라기보다 한 3, 4학년들이 R을 내가 어느 정도는 쓸 줄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R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. 그리고 이 두 책 모두 그 4학년 내내 보면서 공부하실 만한 책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는 요 쿡북을 보면서 뭐 급하게 레포트를 해야 된다던가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 여기를 보고 이제 코드를 그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겠고, 요 책은 이제 그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이제 좀 따로 R을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책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한번 그 개념을 익혀본다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.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실 프로그램을 책으로 공부하진 않았어요. 그냥 그때그때 좀 급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책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가지 책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. 좀 많이 이제 골랐는데 그래도 이 두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R을 시작하기에. 그리고 뭐 서점에 가셔서 다른 한글 책이 뭐 마음에 든다 그럼 마음에 드는 거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두 책도 그 일단은 여기 제가 링크를 건 웹페이지에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코드도 이렇게 뭐 그 바로 아마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형태로, 그러니까 뭐 CSV 파일에서 내가 뭐를 불러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쓰면 되는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 아무래도 좀 이게 나는 종이로 보는 것도 좋고 영어라서 부담스럽다 하면은 한글판도 있으니까 요 책의 번역판을 검색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기말고사는 뭐 날짜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문제 유형은 이미 다 생각을 했고, 일단 문제 유형은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낼 예정이고 범위도 거의 비슷합니다. 그 지금까지는 그 중간고사 때 제가 이제 뭐 한 내용들 있잖아요. 그 내용들을 굉장히 능숙하게 단련을 잘 하시면은 사실 기말고사도 다 그냥 그대로 풀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제어문과 반복문을 굉장히 이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고, 필요한 정보를 이제 벡터로 잘 저장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무난하게 풀지 않을까.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런 기말고사까지 그 전까지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냐?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간고사 이후 그다음에 기말고사 이전까지는 좀 이제 그 효율적인 팁들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뭐 코드를 좀 더 예쁘게 짜는 방법, 효율적으로 짜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이 설명을 할 건데, 제가 이제 그
설명을 안 한 문법 기능들이 좀 있어요. 당연히 이제 모든 거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빈번하게 쓴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위주로 기말고사 이전까지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코드를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문법 기능이 필요한데 그걸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. 뼈대는 거의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당초 이제 수업 목표는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. 내가 이제 뭐를 구현해야 되겠다. 프로그램 문제를 뭐를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알고리즘은 머릿속에 일단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그 떠올린 알고리즘을 손으로 구현할 때, 그러니까 문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 프로그래밍이 이제 익숙해지는 거 이제 두 거인데 계산을 해야 되거나 뭐를 시각화해야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알고리즘을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연습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제 제가 문제풀이 위주로 거의 수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요런 코드를 써서 나는 풀었다. 근데 이 코드의 의미는 자세한 거는 내가 다음에 또 설명하겠다. 이렇게 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사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. 저는 이 책을 보고 처음에 1장 공부하고 2장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게 아니고 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많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방법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언어를 배울 때.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많이 썼는데 그 방법도 쓰고 또 이제 책에서 이제 또 체계적으로 혼자 이제 복습을 하거나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또 참고도서도 제가 이제 언급했습니다. 이거를 원래 지금 학기 초에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학기 초에는 적절한 이제 참고 교재를 여러 가지 좀 보고 있다가 그 추천할 만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고사 이후로 제가 한번 다시 다 훑어봤어요. 그 학기 초에는 한글 번역판 위주로 많이 봤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한글 번역판인데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버전들 위주로 많이 봤는데 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영어로 확장을 하니까 몇 개 이제 좋은 책들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그 돈을 조금 내고 그 한글판을 구매하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네 문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일단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사실은 요가 정도 쉽지가 않죠.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트릭스 뭐 연산이라든가 벡터 연산이라든가 뭐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뭐 값을 대입하는 방법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연산만 할 줄 알면은 포문 이프문에 대한 반복문으로 뭐 하여튼 다양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수준. 그게 사실 중간고사 때 배운 거 정도면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더 예쁘게 그냥 하자는 거죠 지금부터는. 예쁘다는 거는 이제 그 가독성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코드를 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 그걸 내가 쉽게 다시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그렇게 좀 길지 않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
포문을 기존에는 뭐 더블 포문을 써서 포문이 이제 중첩해서 두 번, 세 번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벡터를 잘 이용하면은 포문을 쓰지 않거나 한두 번만 쓰면 되는 뭐 그럴 수도 있죠.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뭐 잡담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리스트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되게 이상한 자료형이에요. 근데 제가 엄청 많이 씁니다. 그러니까 벡터랑 매트릭스보다 리스트 쓰는 거를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 왜 쓰냐?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잘 모르겠어요. 왜 쓰는지는. 이게 설명을 하려고 좀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. 당연히 이런 건 책에도 없어요. 책에는 그냥 리스트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리스트를 왜 써야 된다라는 거는 보통 설명하지 않죠. 프로그램 책이 다 그렇죠 뭐 그거는. 네,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 주관적으로 좀 정리한 거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. 일단 리스트라는 게 뭐냐 예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리스트라는 이제 함수를 써서 만들 수가 있고 5부터 뭐 10까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벡터죠. 이게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벡터인데 얘는 이제 문자열을 포함하는 벡터죠. 그렇죠? 이게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가 되고 요거는 이제 그 매트릭스이죠. 2 곱하기 2 매트릭스인데 안에 T하고 F만 있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선언이 되고 자 리스트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 그 대괄호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 1, 2, 3이 있어서 1은 첫 번째 원소를 의미하죠.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요런 벡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가 선언했던 요런 벡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리스트 그러니까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에는 요런 벡터가 들어가 있어요. 우리 이제 요 선언했던 요게 이제 들어가 있고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에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됩니다. 그렇죠? 그 당연한 소리를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일단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는 일단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. 그 다음에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는 문자로 이루어진 벡터. true 이렇게 되죠.